드디어 결심하시군요. 뱃살을 빼기로 말이죠. 헬스장에 들어서면 곧바로 악몽 같은 궁극의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왼쪽으로 가서 러닝머신에 올랐다. 쳇바퀴 도는 햄스터처럼 1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릴 것인가?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서 무거운 수지를 시작할 것인가? 덩치 큰 운동 고수들 앞에서 멍하니 서서 어쩔 줄 몰라 위험을 감수하면서 말이죠.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동일한 분들을 분명 물어보셨을 겁니다. 유산소파는 웨이트 트레이닝이 몸을 둔하고 느리게 만든다고 하고, 웨이트파는 유산소가 근육을 소모시킨다고 하죠. 반대로 빠른 동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잘못된 헬스장 방향을 선택해서 헛되이 며칠을 낭비하고 몸과 마음은 지치지만 도대체 왜 내 몸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과학적 근거가 있는 절대적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산소와 웨이트 중 선택할 때 몸속에서는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이죠. 또한 평생 헬스장에 살지 않아도 탄탄한 몸을 만들 수 있는 정밀한 훈련 계획도 분석해드릴 겁니다. 하지만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왜 이 논쟁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유도되었는지입니다. 오늘날의 피트니스 업계는 완전히 두 진영으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유산소파, 땀을 뻘뻘 흘리며 숨을 헐떡이고 일리티컬 머신 위 작은 칼로리 카운터 숫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500이 되기를 기도하죠. 다른 한쪽은 웨이트파, 손에 초크 가루를 잔뜩 묻히고 세트 사이에 5분씩 쉬면서 땀도 거의 흘리지 않은 채 인터넷에서 사람들에게 웨이트만이 유일하게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떠들고 다닙니다. 도대체 누가 맞는 걸까요? 지금 단순히 이것이 다른 답을 드리진 않겠지만, 왜냐하면 이 두 방법 뒤에는 트레이너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중대한 생물학적 비밀이 숨겨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함정, 유산소의 환상. 먼저 유산소를 심판대에 올려보죠. 체중계의 숫자를 가장 빠르게 줄이고 싶다면 유산소가 분명 최고의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유산소에는 숨겨진 생물학적 대가가 있습니다. 힘들게 얻은 성과를 몰래 훔쳐가거든요. 순수 에너지 소모라는 물리적 원리로 보면 러닝머신에서 45분간 달릴 때 이 시간 동안 소모되는 칼로리는 웨이트 45분보다 훨씬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심박수가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때문이죠. 유산소는 명실상부한 즉각적인 연소의 왕입니다. 유산소를 충분히 하기만 하면 체중계의 숫자는 빠르게 내려갈 겁니다. 숨겨진 대가. 하지만 잔혹한 과학적 사실은 우리 몸은 매우 영리하다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 설계되었으니까요. 유산소에만 의존해 다이어트를 하면 몸은 곧 깨닫게 됩니다. 이제 자주 달려야 하니 몸을 가볍게 만들어야겠구나. 그래야 더 쉽게 달릴 수 있으니까요. 지방을 소모하지만 동시에 근육 조직을 분해해 에너지로 씁니다. 근육은 무겁거든요. 몸은 근육을 달고 5마일을 달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더 나쁜 점은 몸이 적응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극도로 연비가 좋아지는 거죠. 지난달에는 30분 달리면 300칼로리가 소모되었는데 말이죠. 이번 달에는 200칼로리만 소모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이어트를 계속하기 위해서 점점 더 오래 달릴 수밖에 없죠. 점점 더 오래 달릴수록 체중은 빠르게 줄어들지만 동시에 원래의 힘도 잃게 됩니다. 더 마르고 더 허약하며 탄력 없는 몸을 가진 자신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신진 대사는 실제로 느려지게 되죠. 두 번째 함정, 웨이트 트레이닝의 역사. 유산소 운동이 빠르게 살을 빼주지만 힘을 앗아간다면? 그렇다면 고중량 운동이 최고의 지방 연소 무기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웨이트는 사실 잔인한 심리적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90%의 사람들이 3주 만에 포기하게 되죠. 고중량 운동을 할 때 헬스장에서 실제로 소모하는 칼로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중량 훈련은 근섬유에 미세한 손상을 입히고 그 후 24에서 48시간 동안 몸은 이 조직들을 복구하기 위해 안정을 소모합니다. 과학적으로는 이표시라고 부르며 운동 후 초과 산소 섭취량, 즉 흔히 알려진 애프터번 효과입니다. 다음날 소파에 앉아 TV를 볼 때도 몸은 여전히 칼로리를 태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지방을 태우는 동시에 밀도가 매우 높은 새로운 근육이 자라납니다. 근육은 복구 과정에서 스스로를 복구하기 위해 수분을 저장하는데 이것이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근육의 밀도는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근육을 키우고 수분을 저장하면서 지방을 뺄 때 체중계의 숫자는 절망적일 정도로 느리게 변합니다. 꿈쩍도 하지 않을 수 있고 심지어 첫 주에는 1파운드가 늘어날 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때 포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근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있고 옷은 더 헐렁해졌으며 신진 대사도 고효율 지방연소 용광으로 변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 순환 최종 혼합 솔루션. 그래서 우리는 큰 난관에 직면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체중계 숫자를 빠르게 낮춰주지만 몸을 허약하게 만들고 신진 대사를 느리게 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몸을 강하게 만들고 신진 대사를 가속하지만 체중계 숫자는 움직이지 않죠. 도대체 누가 다이어트 전쟁의 최종 승자일까요? 답은 어느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가장 큰 실수라는 것입니다. 유산소 운동만 한다면 체중은 줄겠지만 결국 마른 비만이 될 것입니다. 티셔츠를 입었을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옷을 벗으면 몸이 탄력 없이 늘어지고 라인이 전혀 없게 되죠. 웨이트 트레이닝만 한다면 근육은 많이 생기겠지만 충분한 칼로리를 소모하지 못한다면 이 근육들은 완고한 지방층 아래에 숨어버릴 뿐입니다. 이전보다 덩치만 커진 것처럼 보일 뿐이죠. 가장 효율적인 다이어트를 원한다면 반드시 두 가지를 결합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깨부수고 칼로리를 태우는 망치이고 근력 운동은 지방 아래에서 탄탄한 몸매를 만드는 건축가입니다. 하지만 운동 순서가 핵심입니다. 절대로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하지 마세요. 30분 먼저 달리면 몸의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게 됩니다. 기구 구역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젤리처럼 힘이 풀려 근육 성장을 자극할 만큼 충분한 무게를 들 수 없게 됩니다. 올바른 순서는 주 3, 4회 근력 운동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신체가 근육을 일자로 강조하고 탄수화물 저장량을 소진시키기 위해서죠. 그런 다음 바로 15에서 20분간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왜냐하면 체내 탄수화물 저장량이 이미 근력 운동으로 소모되었기 때문입니다. 운동 후 유산소는 지방 저장량을 직접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빠르게 연소시킵니다. 바쁜 사람들을 위한 15분 과학적인 지름길.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매일 2시간씩 낼 시간은 없죠. 헬스장까지 차를 타고 가서 바벨을 들고 러닝머신을 뛰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헬스장 회원권은 필요 없습니다. 많은 여유 시간도 필요 없고요. 헬스장에 가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면 집거실에서 이런 복합 훈련 효과를 인위적으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비결은 바로 맨몸 저항 운동을 고강도 유산소 리듬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장이 상체의 혈액을 빠르게 하체 부분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게 합니다. 그냥 제자리에서 천천히 뛰지 마세요. 15분짜리 쉬지 않는 순환 운동을 하세요. 꾸준 팔굽혀펴기 10회, 상체 근력을 단련하고 즉시 일어나 30초간 팔벌려 뛰기를 하세요. 심박수를 높입니다. 이어서 스쿼트 15회를 하고 하체 근력을 단련합니다. 다시 즉시 30초간 버피 테스트를 하세요. 저항 운동 사이를 빠르게 전환함으로써 심박수, 고강도 유산소 훈련 상태를 모방하게 되어 많은 칼로리를 태우게 됩니다. 동시에 자신의 체중을 계속 밀고 당기기 때문에 뇌에 신호를 보내 근육을 유지하도록 만듭니다. 동시에 기능적 근력을 키우면서 지방도 연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 철칙. 이제 당신은 유산소 지방 연소와 저항 근육 증강을 결합한 궁극의 청사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 철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매일 5마일을 달릴 수 있고 손에서 피가 날 때까지 체질을 할 수 있고 쓰러질 때까지 버피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을 무시한다면 흘린 모든 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운동으로 칼로리 잉여를 상쇄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매일 섭취하는 칼로리가 신체가 소모하는 칼로리보다 많다면 지방은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기초 대사량, BMR, 계산기를 찾아보세요. 나이, 키, 몸무게, 활동 수준을 입력하고 신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매일 필요한 칼로리를 계산하세요. 이 숫자를 얻은 후에는 약간의 칼로리 부족 상태를 만드세요. 이 숫자보다 300에서 500kcal 적게 섭취하면 됩니다. 이 부족분이 없다면 러닝머신과 덤벨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하지만 칼로리 부족을 언급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삶은 닭가슴살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퍽퍽한 브로콜리나 이상한 디톡스 차를 마시거나 매일 밤 비품을 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실 당신은 충분히 깊이를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지방 연소 칼로리 결핍을 유지하는 동시에 피자, 햄버거 그리고 당신이 좋아하는 모든 음식을 그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칼로리 계산만 정확히 한다면 올바른 식사 시간을 챙긴다면 말이죠. 만약 식단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알고 싶다면 하루 종일 지방을 연소시키면서 동시에 좋아하는 음식을 하나도 끊지 않고 싶다면 제가 이 영상에서 모든 관련 과학적 원리를 자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